콩코드 광장은 프랑스 파리에서 가장 큰 광장으로 샹젤리제 거리 동쪽 띨리리 공원과 부르봉 궁전 사이에 위치해 있다. 원래 루이 15세의 기마상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기마상은 철거되었고 이후 혁명광장이라고 불리며 혁명 시기 단두대를 활용한 처형이 처음 집행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 또한 이곳에서 단두대로 처형되었으며 프랑스 혁명의 대혼란이 지나고 이제 어두운 역사를 넘어 평화와 화합으로 나아가자는 프랑스인들의 염원을 담아 화합의 광장이라는 의미의 콩코드 광장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었다. 나폴레옹 3세 시기 광장은 현재의 모습으로 조성되었으며 이 시기 룩소르 오벨리스크가 콩코드 광장 정중앙에 세워지게 된다. 이집트 룩소르 신전에서 가져온 룩소르 오벨리스크는 기원전 1260년 람세스 2세 제위기에 제작되어 람세스 신전에 있던 것을 이집트 총독이 프랑스에 선물한 것이다. 오벨리스크의 높이는 23m, 무게는 250톤에 달한다. 콩코드 광장은 조성된 이래로 프랑스의 광화문 광장과 같은 국가적 상징성을 지닌다. 이후 파리 만국 박람회장 입구, 제1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식장, 제2차 세계대전 파리 해방 기념식장, 프랑스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의 개선 행사장, 2024년 하계올림픽 개최 장소 등 다양한 행사의 무대로 활용되었다. 약 3,300년 전의 오벨리스크에는 이집트의 상형 문자들이 정교하게 음각되어 있다. 콩코드 광장 8개 사면의 각 모서리에는 프랑스 8대 도시를 여인으로 의인화한 조각상들이 설치되어 있다. 각각 리옹과 마르세유, 브레스트와 루앙, 릴과 스트라스부르, 보르도와 낭트이다. 오벨리스크가 설치될 때 함께 설치된 장식 가로등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신화를 모티브로 하여 코린트식 기둥으로 제작되었다. 제국의 꿈이 남긴 상은처럼 광장을 마지막까지 지키고 서 있는 군인의 모습으로 남아있다. 우리의 인생도 누군가에겐 작은 불빛을 비추기 위해 태어난 것은 아닐까. 비록 작은 조명이라도 한 줄기 불빛은 어떤 이에게는 생의 방향이 될지 모른다. 삶의 당위성을 곱씹으며 콩코드 다리를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광장 너머 그랑팔레가 보인다. 그랑팔레는 파리 만국 박람회가 열렸던 곳이다. 이곳은 프랑스인의 과학, 예술, 문화의 융합을 상징한다. 1897년부터 1900년까지 3년에 걸쳐 건축된 거대한 유리돔의 천장 구조물이 특징이다. 이제 콩코드 다리를 건넌다. 콩코드 다리는 프랑스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태어난 다리로 바스티유 감옥을 해체한 돌로 이 다리가 건설되었다.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연 프랑스 혁명의 상징이기도 하다. 알렉산드르 3세의 다리는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3세를 기리고 프랑스 러시아 간의 동맹 우호를 다지기 위해 건설되었다. 이 다리는 파리 만국 박람회에 맞춰 완공되었으며 현재 프랑스에서 가장 화려한 다리이다. 그랑팔레에서 앵팔리드까지 이 다리를 통해 갈 수 있다. 선박이 다리를 통과하여 세네강을 따라 운항한다. 다리에 설치된 각 사면의 황금 조각상들은 각각 전쟁의 승리, 예술의 영광, 과학의 영광, 산업의 영광을 의인화한 작품들이다. 일몰 직후 황금빛 조각상을 바라보면 빛이 반사되어 더욱 극적인 광채를 낸다. 앵발리드는 프랑스 파리의 군사기념 복합 건물로
1671년 루이 14세 시기 부상당한 군인들과 노병을 위한 병원 및 요양시설로 건축되었으며 현재 군사박물관으로 사용 중이다. 이곳에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무덤이 안치되어 있다. 세느강은 파리의 중심을 관통하는 777km 길이의 강으로 파리, 루앙, 르아브르, 트루아, 멜롱을 포함하여 약 30여 개의 도시를 통과한다. 세느강 일대는 프랑스 문화유산의 걸작들이 즐비해 있으며 이로 인해 199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세느강은 현재도 프랑스 물류와 여객의 핵심 축이며 파리에서 르부아르까지 약 570km 이상의 구간이 항행 가능하다. 다리에서는 에펠탑이 매우 잘 조망된다. 당대에는 파리를 망치는 건물이라 하여 엄청난 비판을 받았던 에펠탑. 오늘날에는 당당한 파리의 상징이 되었다. 새로운 시도는 늘 반대에 직면하지만 그 새로운 시도만이 역사를 발전시켜 오늘의 세계를 만들어 왔다. 콩코드 다리의 반대편에는 프랑스 국회의사당이자 하원 의원인 부르봉 궁전이 보인다. 프랑스의 국회의사당인 부르봉 궁전은 콩코드 광장을 일직선으로 교차하여 바라보고 있다. 부르봉 궁전은 원래 루이 14세의 딸 루이즈 프랑수아즈 드 부르봉의 소유였으나 프랑스 혁명으로 국유화되어 프랑스의 입법기관이 되었다. 이후 나폴레옹의 치세 아래 대대적으로 증축되어 콩코드 광장, 마들렌 성당과 일직선으로 마주한 신고전주의 건축으로 로마 공화정의 전통과 권위에 상징성을 부여하였으며 내부에는 드롱의 청장화, 우달의 프레스코화, 다비드의 그림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프랑스의 이펀 군주제, 드레피스 논쟁, 세계대전기의 전쟁 법안, 식민지의 독립문제, 68혁명의 사회개혁 법안 등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안건들이 이곳에서 의결되었다. 이곳에는 프랑스의 입법과 행정, 사법과 경제를 대표하는 4인의 인물상이 배치되어 있으며 각각 리슐리에, 다구소, 리오탈, 콜베르이다. 미셸 드 퐁피냑은 프랑스의 국무총리로서 프랑스 국회에 안치된 4명의 위대한 명사 중 한 명이다. 그는 종교 간 관용을 주장하고 강력한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그는 생전에 평화란 국가가 가진 가장 귀중한 자산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다. 앙리 프랑스와 다그소는 법률이 지방마다 달랐던 관습법을 정비하고 민법과 상법을 체계화함과 동시에 사법의 독립성과 질서를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에서 법과 사법을 상징하는 인물이며 생전에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이제 프랑스 국회의사당을 뒤로 하고 파리의 시내로 향한다. 마음은 햇살을 머금고 오랫동안 닫혀있던 감각들을 다시 깨우고 있다. 감각은 기억보다 먼저 손을 내밀어준다. 햇살 아래 천천히 걷는 일,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일, 글을 쓰고 익숙한 음악 한 곡을 듣는 일, 그런 작은 감각들이 삶을 다시 느끼게 만드는 것들이다. 이제 시내로 접어들었다. 파리를 걸으며 지나간 시간들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좌절은 다양한 형태로 나의 삶에 찾아왔었다. 사랑의 실패, 무너져버린 계획, 자신에 대한 실망. 살아가면서 때때로 겪게 되는 좌절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좌절을 딛고 일어난다는 것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좌절은 우리의 열정이 살아있었다는 반증이며 실패는 삶에 진지하게 임했다는 영광의 상처이다. 한 사람이
진정으로 어른이 된 것은 자신의 공허를 껴안을 수 있을 때이다. 마음이란 한 번 무너지기는 쉬어도 무너져버린 마음을 일으키기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조급한 회복은 상처를 더욱 깊게 할 수 있다. 진짜 회복은 나무의 뿌리처럼 조용히 천천히 자라난다. 인생길을 걷다 보면 문득 정신을 차리고 난 후에야 어느새 내가 이곳에 다다랐음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다. 애환도 슬픔도 불안도 모두 나를 이곳으로 데려다준 시간의 조각들이다. 그 모든 조각들을 껴안으며 오늘도 나의 길을 걸어간다. 빛을 향해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삶의 어느 시점부터 하염없이 마음이 아파온 적이 많았다. 어떤 날은 눈을 떠도 아침이 오지 않았다. 빛은 창밖에 가득한데 내 안에는 밤이 머물러 있었다. 삶은 내게 묻는다.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찾을 수 있느냐고. 그 무릎이 너무 깊어 대답조차 할 수 없을 때가 있다. 그러나 이 거리를 걸으며 생각한다. 통증은 진심이 지나간 자리라는 것을. 실패는 내가 시도했다는 증거이며 좌절은 내가 살아있으려는 의지의 그림자이다. 살기로 결정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꿈을 심는다. 인간의 위대함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에 있다. 인생이란 본디 아픔과 슬픔이 공존하는 것. 그 사실을 마음속 깊이 인정하고 지금은 주어진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수밖에 없다. 샤르트르는 말했다. 인간은 존재 이후 본질을 만들어가는 유일한 존재라고. 지금의 슬픔이 끝이 아님을 생각한다. 슬픔 속에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은 나의 내면에 본질이란 작품을 써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길의 끝이 어디까지 닿을지 알지 못한다. 다만 주어진 길을 온 힘을 다해 걸어갈 뿐이다. 걷다 보면 언젠가 행복이라 불리는 지금은 멀고 먼 이야기들이 내 마음에 와닿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것은 아마도 파리의 거리처럼 삶의 어느 순간 예기치 못한 순간에 불현듯 나에게 찾아올 것이다.